우리나라의 쌀이요 절대 남을 수가 없어요.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간단하게 통계를 제시를 할게. 우리가 1년에 1인당 얼마를 먹여야, 주식으로만 따지면 200kg를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200, 50kg까지 먹었어요. 왜? 농경사회에서는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근데 지금은 산업사회가 돼갖고 옛날같이 전부 다 기계에 의존하고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밥을 많이 하면 그래도 200kg는 먹어야 돼. 1년에. 1년에. 한 사람이 평균 200kg. 여러분 200kg 많지 않아요? 10달러 나오면 20kg밖에 안 되는 거고 20kg가 안 되죠. 한 6, 7kg밖에 안 돼요. 200kg 나오면 12로 해보세요. 그런데 200kg를 먹어야 되는데 5천만 명이 200kg를 먹으면 얼마가 필요한 거면 1000만 톤이 필요해. 그렇죠? 5천만 명 곱하기 200kg면 계산해보면 1000만 톤이에요. 1000만 톤. 근데 1년에 우리 쌀이 얼마 생산되느냐? 2017년도 말로 430만 톤 정도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 쌀로만 보면은 1000만 톤이 필요한 430만 톤에서 얼마가 주식이 부족해요? 570만 톤이 부족하죠. 그런데 쌀이 남아요? 모자라야 정상이죠.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다가 상소문을 쓰면서요, 그 얘기도 썼어요. 이거는 정책 부재다. 쌀이 남아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쌀이 남아도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먹는 거에 지금 쌀이 작년 2017년도 말로 62kg 정도 됩니다. 1인당 소비량이 많이 떨어졌죠. 옛날 70kg가 넘었고 80kg, 90kg 때도 있었는데 계속 줄어가고 2017년도 말로 61점 몇 킬로, 약 62kg예요. 그러면 약 60kg 잡고 5천만 명이면 300만 톤 먹죠. 쌀이 430만 톤, 100만 톤 이상 남잖아요. 그 쌀에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200kg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뭘로 먹어요? 1년에 밀가루가 400만 톤 정도 수입이 됩니다. 밀가루가 400만 톤 수입이 돼요. 그 밀가루 중에 400만 톤 수입원 중에 약 300만 톤, 70 내 75% 정도, 그 정도가 식용으로 쓰입니다. 그럼 밀가루가 1인당 한 60kg 정도 먹어져요. 내가 볼 때는 2019년도 올해나,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봤으니까, 작년이나 올쯤 해가지고 아마 밀가루하고 쌀이 거의 똑같아요. 밀가루가 앞설 수도 있어요. 왜? 쌀을 먹는 세대들은 대부분 나이 먹은 세대들인데 거기는 자꾸 돌아가시니까 숫자가 줄잖아요. 밀을 선호한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됐든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소비 세대는 늘어나고 쌀 소비 세대는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이 뭐가 바뀌어요? 밀로 주식이 쌀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쌀은요,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 민족의 생명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밀가루가 쌀보다 더 좋아서 먹는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쌀이 먹고 부족해서 밀을 사다 먹는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쌀하고 밀을 비교를 해보면요, 쌀하고 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건강 측면에서 보면은 쌀이 밀보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우리 1년에 쌀 농사를 짓는데 농약 2번 내지 3번밖에 안 해요. 보통 2번 합니다. 2번. 그런데 내가 이건 매스컴에 보도된 얘기만 할게요. 밀은요, 생산 과정에서 농약을 주고 생산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생산 이후에 보관 운송 과정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23번 농약을 해요. 밀에다가 생산된 상태 밀에다가 23번 농약을 하는데 이걸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의 방송 MBC 보도 고발 프로 있죠. 2580이라고. 2580이 벌써 한 20년 전에요. 보도된 내용이에요. 23번 농약을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내가 주부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내가 주부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1년 내 밀가루 사다 놓고 먹으면 박음이 생기던가요, 안 생기던가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왜 안 생기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농약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식량을 대부분 우리가 생산해서 자급자족을 먹을 때는요, 보리 농사할 때 반드시 밀을 일부 심었습니다. 예를 들어 돈 한 필지가 12럭이라 그러면 한 두럭이나 두 두럭은 밀을 심었어요. 그래서 밀을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재분해가지고 집에다 놓고 먹으면요, 보통 여름에 먹잖아요. 밀을 6월이나 이렇게 생산을 해서. 그러면 여름에 이제 그걸로 칼국수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뭐 부침개도 해 먹고 빈대떡도 해 먹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 밀가루 푸대가 있죠. 여름에요, 시커멓게 바구미가 달라붙습니다. 한두 달 사이에도. 근데 여러분 1년 내 두고 먹어도 바구미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좋아서 안 나올까요? 이런 거를 좀 우리 국민들이 다 먹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뭐 식품안전 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뭐 허용 범위 내에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허용 범위라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저 사람한테 안 좋다? 저 사람한테 이상이 없다? 뭐 한두 번 먹어서 이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먹었다. 이상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죠. 어찌 됐든 과거에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할 때는 불임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요새 젊은 세대들이 나는 불임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거의 30% 가까이 불임이 있는 것,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 나는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난임자들, 불임자들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즐겨 먹어왔던, 많이 밀가루를 먹었다면 밀가루를 아이를 갖는 동안만이라도 끊어봐라. 밀가루 음식을. 그리고 튀긴 통닭이라든가 기름, 이게 대부분 다 특히 기름, 튀긴 기름이나 이런 건 거의 다 콩기름인데 그 콩기름은 거의 다가 옥수수 기름이나 콩기름이거든요. 이런 기름들은 거의 GMO 농산물입니다. 근데 GMO의 안전성이 아직도 뭐 이상이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이건 영향이 크다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죠. 근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쪽에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육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식생활을 바꾸고, 자, 우선 밀가루 음식 안 먹고 내가 하라는 대로 우리 쌀 위주로 식생활하고, 그 튀긴 음식 같은 그런 걸 안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담은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산되는 배추로 담은 고춧가루로 담은 김치, 옛날 우리 60년, 70년대에 외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자연식 위주로 식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안양시에서 유탁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들의 식생활을 따라서는 사람들은 100% 임신이 돼요. 그럼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우리의 과거의 밥상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밥상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밥상이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을 수정해서 올해 지금 수정 정보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에까지 나온 책은 생명의 밥상 이야기였고요. 그 전에 책은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 그랬어요. 근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런 거 바꿔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을 찾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찾는 것이 저는 이렇게 봐서 잃어버린 생명의 밥상을 찾아서라는 책으로 해서 지금 2018, 19년도에 다시 재판이 다시 들어갑니다.